네, 한덕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한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행히 오전장보다 오후장이 더 상승폭이 커지고 있어요. 네. 오늘 시장에선 어떤 신호가 포착됐는지 최한덕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체크 포인트 확인해 보시죠. 환율 급등 주범은 국민연금이다. 네. 그러니까 어제 우리 시장이 또 과하게 좀 빠졌던 부분도 네. 이 원화 약세 때문에 좀 빠진 부분이 좀 굉장히 컸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주범이 바로 국민연금이다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실제 이제 어떤 가능성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그런 자료가 나와 있는 건데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가 원인이다. 굉장히 과하게 투자하다 보니까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하기 위해서 달러를 삽니다. 그러니까 달러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는 원화가 약세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우리 시장이 다른 아시아 국가 대비해서 과하게 빠졌던 이유도 이 환율 영향으로 이 외국인 매도가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더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그 원인이 이제 국민연금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 규모를 보게 되면은 2,700억 달러에서 3,300억 달러로 600억 달러가 증가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600억 달러가 어느 정도 큰 거냐면은 지난해 외환보유액 증가분이 200억 달러거든요. 근데 외환보유액 증가분보다 그 3배나 많은 600억 달러를 해외 자산 투자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달러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런 관점에서 원 달러 환율이 더 심하게 올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미국 재무부에서 상반기 환율 보고서에도 명시가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원 달러 상승이 외국인 자본 유출 때문만이 아니라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투자가 증폭된 점이 지금 최근에 그 환율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민연금뿐만이 아니라 이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투자액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원화 약세가 더 심하게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2010년도에 10% 안팎이던 국민연금의 어떤 자산 포트폴리오가 지금 2022년도 보시면 해외 주식 비중만 27%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국민연금이나 또는 이 어떤 이 증권기관까지 해외 주식에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한 거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해결했다는 건데 외환거래량의 시스템 정비한다. 실제로 이제 국민연금이나 이 어떤 우리 금융기관이 해외 주식에 많이 투자한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게 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외환거래 시스템 정비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기재부가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에 있어서 이견을 내거나 개입할 생각은 없다라고 하면서 이 외환거래량이 늘어나서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어떤 반감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외환거래 같은 경우도 이제 이 24년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선진국 대회를 못 올라가는 건데 그런 것들을 검토하면서 이 외환 거래량의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원달러 환율이 다른 뭐 중국이나 일본 대비해서 더 올랐던 그런 것은 좀 막을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원인을 좀 알았고 그 원인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 또 이 기획재정부에서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유독 더 환율이 올랐던 거고 유독 더 빠졌던 이유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아마 반등 속도가 빠를 것이다. 일단 오늘 시장이 반등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 주는 제가 볼 때는 기술적 반등 정도까지는 이번 주 반등 흐름이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반등 관점에서 시장의 종목 장세에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린 종목들 웬만한 거 다 잘 올라서고 있거든요. 오늘도 리뷰해드리고 새로운 종목 또 2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새로운 종목 2가지를 발굴해 왔습니다. 어떤 네. 종목일지 알아보기 앞서서 저희가 지난 시간 에너지 대란 하면서 석탄이 답이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GS글로벌 이야기했잖아요. 네. 제가 오늘 이 종목을 좀 상황실에서 다뤄볼까 하고 딱 했다가 나치 근데 이거 네. 한덕이 건데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일단 GS글로벌이 어제 제가 이제 많이 빠지는 와중에 말씀드렸는데 네. 최저점에서 매수가 됐고요. 어제도 올랐었습니다만은 오늘도 아침에 10% 넘는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일단 아침에 10% 넘는 급등세를 살짝 좀 내주긴 했습니다만 지금 결국은 이 에너지와 전쟁에 있어서 뭐 신재생, 원전 다 갈 수 있겠지만은 당장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당장 이번 여름에 하더라도 지금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 건데 이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미 유럽과 독일에서는 지금 이 모자라는 에너지를 석탄으로 돌리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에너지 자원 관련주를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GS글로벌 제가 목표가를 3,800원까지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3,800원까지는 홀딩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바로 어제 말씀드리고 나서 오늘 거의 20%가 올라갔던 겁니다. 오늘도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블랙아웃 관련된 이슈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관련 종목 준비했으니까 잠시 뒤에 그 종목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보시면은 에코프로 BM 어제 같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보시면 2차전지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강했던 종목들이었기에 시장 반등이 나온 시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어떤 조정 장세가 나오고 있는 건데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장중 하락이 나왔어도 그대로 잘 올라서고 있죠. 워낙에 대장주인 것이고 지금 삼성이 이제 이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좀 그 파일을 키우냐 마냐 그런 어떤 좀 어떤 길목에 있는데 그 중심에 또 에코프로 BM이 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독일에서 이제 공장 부지 계약까지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BMW와 합작 소식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계속 보유 관점 말씀드리면서 에코프로 역시 목표가 60만 원 말씀드리면서 계속 보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시장이 어쨌든 시장은 제가 볼 땐 반등이 나옵니다만은 시장 자체가 시원하게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종목별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만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도 그와 관련된 종목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PM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전해드렸고요. 네. 그 외에 살펴볼 오늘의 종목은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한더블 덕분에 첫 번째 종목에 대한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요. 블랙아웃이다. 이거 정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여름에 블랙아웃이 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건데 지금 뭐 유럽은 미국하고 너무나 덥고 네. 중국에선 물 날리고 맞습니다. 세계 이상 기후들이 심하다고 들었거든요. 저도 지금 방송을 오면서 보니까 최근에 덥다 했었어도 그렇게 많이 안 덥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오늘은 뭐 한여름 같이 좀 덥고 이게 지금 이 폭염 경고가 다른 때보다 한 20일 정도 먼저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이 에너지 값이 올라가는데 폭염까지 일찍 찾아오고 있어서 이 블랙아웃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종을 한번 좀 쳐보도록 하고요. 관련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폭염 위기 경보가 주의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이게 20일 빠르다. 이 폭염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빨리 다가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때이른 폭염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죠.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상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관심, 주의, 그 다음에 이제 경계 심각인데 관심에서 지금 주의로 격상이 된 겁니다. 이게 대구 지역이 그 작년 같은 경우에 7월 11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것보다 지금 21일 빠른 거고요. 전국이 10%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이 나오면 33도 이상이 3일간 지속되면 주의가 되는데 지금 전국의 10% 지역에서 33도 이상이 3일간 계속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로 지금 격상된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스페인 같은 경우는 6월인데 벌써 43도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이달 초에 이미 낮 최고 기온이 40도를 찍은 스페인이고요. 지난주에는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한때 43도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고 지금 미국 같은 이 지구촌 블랙아웃 얘기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전쟁으로 이제 에너지 수급이 상당히 불안정한데 지금 냉방 수요까지 폭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고기압이 한 지역에 정체돼 가지고 열돔 현상이 발생한다. 어제 나왔던 뉴스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열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프랑스도 지금 이 더위가 심각한데요. 가뜩이나 지금 전체 전력의 70%를 원전으로 생산하는데 이 더위가 심해지면은 강물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냉각수를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프랑스의 전체 전력이 원전으로 70%가 원전 돌아가는데 원전을 또 돌릴 수 없다. 이런 우려감과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어떤 블랙아웃 위기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덮치고 있기 때문에 이 블랙아웃 관련주를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인데 벌써 43도. 네. 국내에서도 40도까지 올라가 본 적은 있죠. 국내에서는 40도까지 없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대구가 데프리카 막 별명이 붙으면서 엄청 더운 걸로 알고 있는데. 언뜻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네. 어쨌든 이게 30도만 넘어가도 상당히 덥거든요. 맞아요. 네, 지금 이런 위기 속에서 오늘 많은 분들이 정답을 올려주셨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거론된 종목이 옴니 시스템이거든요. 과연 이 종목이 맞는지. 그것도 테마로 볼 수 있는데 네. 저는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그 기업을 말씀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아닌가 봐요. 어떤 종목인지 첫 번째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진전기. 요거 약간 네. 저 닮았다고 많은 분들이 말해주신. 일진. 아니, 네. 꼭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일진했을 것 같아요. 네. 자. 일진전기 설명 들어볼게요. 자, 이 초고압 케이블을 만드는 회사인데 네. 실제로 초고압 케이블을 만들고 초고압 변압기를 함께 생산하는 국내에서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랙아웃 하면은 일단은 뭐 이 일진 전기가 좀 거론되는 이유기도 하고요. 지금 지능형 원격 검시 시스템, 그러니까 옴니 시스템은 아까 이제 막 지금 채팅에서 말씀해 주신 것도 아마 스마트 그리드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좀 지능형 원격 검시 시스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일진전기가 국내 유일의 이 초고압 변압기 생산을 합니다만은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신재생 사업에 진출했는데 지금 친환경 가스전 개폐기를 개발하면서 기존 전력기기를 또 친환경으로 대체하는 그런 친환경 산업에 좀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능형 원격 검침부터 국내 유일의 초고압 변압기 생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국내뿐만이 아니라 지금 싱가포르에도 고압 케이블 공급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블랙아웃이 되게 되면은 결국 이런 변압기라든가 어떤 초고압 전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고압 케이블 공급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이 규모가 지금 1,534억 규모인데 실질적으로 최근의 매출 대비해서도 거의 뭐 10% 가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출까지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블랙아웃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일진전기의 매출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력대라는 세계적인 문제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시적인 뭐 재료 이런 것보다는 좀 어떤 추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일진전기를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한번 올랐었다가요. 지금 한번 오르고 나서 상당한 조정을 좀 거쳤는데 최근에 보시면 다시 한번 N자형의 어떤 모습을 좀 만들어주면서 어떤 중요한 매물대를 좀 돌파하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약간의 매물이 쌓였는데 그 부분을 좀 돌파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7,200원만 넘어선다면 아마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목표가를 8,500원까지 좀 크게 좀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6,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일진전기였습니다. 목표 주가 8,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또 어떤 테마, 어떤 섹터, 어떤 키워드를 갖고 있을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의 선택은입니다. 네. 그럼 삼성전자가 무언가를 할 때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M&A 관련주를 말씀드릴 건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네.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에 이제 유럽 출장 갔다 오면서 이제 몇 가지 힌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힌트 안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전략회의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진행하는데 과연 삼성전자가 인수할 수 있는 그 기업을 보면서 관련주를 우리가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 나아가는 방향이 중국과 격차 벌린다.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이 차세대도 아니죠. 차차 세대 3D 드림에 승부를 걸었다. 이런 내용인데 일단 그만큼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에 이제 귀국길에 말을 했듯이 기술의 어떤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에 거론한 게 EUV 장비에 대해서 또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죠.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 셋째도 기술이 중요한 걸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EUV 장비 등의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일단은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회사죠. 이 ASML을 찾아서 어떤 노광 장비 등에 대해서 공급 논의를 했고, 그다음 최첨단 하이 뉴메리컬 장비. 이게 이제 이 ASML이 지금 어떻게 보면 현존하는 가장 미세하게 그릴 수 있는 미세공정 장비인데 지금 최첨단 하이 뉴 메디컬 장비라고 하는 것이 5천억이 대당 5천억 넘어가는 건데 이것도 지금 아직 양산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그것까지 좀 공급 논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기술적으로 상당히 빠르게 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하이닉스 이석기 차장 같은 경우는 3D 드림 개발을 언급하면서 실제로 이제 이 기억 장치를 지금까지는 좀 평면으로 만들었지만은 이거를 수직으로 쌓아 올릴 수 있는 방식을 언급하면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깨는 새로운 구조의 메모리 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D 드램 개념도 좀 이야기하면서 셀처럼 평면이 아닌 수직으로 쌓는 걸 말을 했고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8시간 동안 열린 삼성전자 사장단 회의에서 그동안 이제 미래전략부가 없어지면서 없던 일이었는데 이례적으로 8시간 동안 회의까지 열리면서 삼성전자가 지금 어쨌든 비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아갈 방향을 좀 바꾸는
또 어느 한쪽으로 선택을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삼성전자가 어디를 인수할지 최대 관심인 것인데 그와 관련된 제가 추측되는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이 이슈가 나오면서 몇몇 종목이 후보군으로 꼽히며 급등을 했었거든요. 네. 그중에 한 종목인지 여러분 공개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삼성의 덕을 볼 수 있는 가온칩스를 선택하셨어요. 네. 이 디자인 회사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삼성은 그 설계하고 파운드를 같이 하는데요. 보통 설계만 하는 회사를 펠미스라고 하고 제조만 하는 회사를 파운드라고 하는데 이거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회사를 이제 디자인 하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의 이 디자인 솔루션 그 1위 기업입니다. 이 베스트 파트너상을 수상했는데 삼성 파운드리의 디자인 파트너사가 12개거든요. 그 12개 중에서 1등을 한 기업이 바로 가온칩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 비즈니스 성과, 전망, 기술력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1등을 차지하고 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펠미스 하면은 이제 ARM이죠. ARM에서도 파트너로 지난 작년 등록을 해가지고요. 거기서도 지금 베스트 디자인 파트너상을 수상했다.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한 지 1년 만에 베스트 파트너 이 디자인상을 수상하면서 삼성과 ARM에서 공동으로 어떤 그 베스트 파트너를 하고 있는 건데 삼성이 이번에 ARM 인수전 참여한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시나리오를 어떻게 보시느냐면 지금 ARM도 그렇고 ARM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엔비디아가 인수하려다 못했던 건데 인수가 왜 안 되는 거냐면 어느 한 기업이 인수를 하게 돼버리면 독과점에 걸리기 때문에 지금 그 해당 나라에서 그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ARM 같은 경우는 고객사인 뭐 어떤 그 엔비디아라든가 뭐 퀄컴이라든가 인텔, 삼성전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인수하는 방안이 생기는 거고요. 인수가 안 됐던 게 독과점에서 안 된 거기 때문에 고객사가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인수한다면은 그건 독과점에 해당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ARM 인수전에 참여할 가능성이 꽤 큽니다. 그렇다면은 ARM의 베스트 제인 파트너인 그다음에 삼성 파운드리의 또 베스트 파트너 1등인 가온칩스가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전망이 좀 나와주면서 제가 예전에 여기서 한번 말씀드려갖고 상하가 한번 갔던 건데 지금 충분한 조정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3일째 조정받은 관점에서는 한번 매수 관점 노려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일단 삼성전자가 어딘가를 인수하고 또 사람을 모시고 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이 ARM이 가장 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도록 하면서 일단은 목표가를 36,000원까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25,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요. 가온 과자래요. 가온 칩스. 아, 칩스, 네. 네. 재미없죠? 아, 배고프네요. 재미없어 보이네요. 목표 주가 36,000원 제시해 드렸고요. 네. 순저가 25,000원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네. 최현우 매니저님하고는 이 현덕이 덕분에를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네. 저희의 티키타카는 언제 나올까요? 뭐 곧 나오지 않을까요? 곧 나오겠죠? 네. 그 외에 무료 방송은 또 어디서 해볼까요? 네, 4시부터 시작할 텐데 지금 시장이 어쨌든 저점을 잡았습니다. 이게 시원한 반등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저점을 잡은 상황에서 종목 장세가 좀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올라갈 종목들 또 콕 집어 말씀드릴 거니까 4시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셔서 꼭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덕이 덕분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